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는 세월호 3주기 특집 뉴스데스크로 전해드립니다. 목포 신앙푸도에 있는 세월호는 3년 묵은 때를 벗고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 수습자 수색은 물론 선체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진선 기자 전해주시죠. 네, 목포 신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선체 세척 작업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이 작업자들에게 떨어질 수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선체를 덮고 있던 녹과 진흙 등도 씻어냈는데요. 워낙 부식이 심해서 여전히 붉은 녹이 보이지만 처음 육지에 올라왔던 모습보다는 훨씬 선명한 색을 되찾았습니다. 다음 주 본격적인 수색을 앞두고 창문 등 열려있는 부분을 통한 내부 방역도 실시됐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에는 작업자들이 내부를 탐색하는 도중 우현 선미 측 객실밖 통로에서 동물뼈로 추정되는 뼈조각 17점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색 방식은 내일 선체조사위원회와 해수부, 코리아 셀비지와 희생자 가족들이 함께 결정하고 다음 주 초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참사의 진상을 밝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도 곧 선체 내부 조사를 벌인다고요? 네, 선체조사위원회가 감정을 의뢰한 영국 브룩스벨 측은 지난 7일부터 일주일 동안 선체 외관을 살폈습니다. 이 잠수함 충돌설이나 내부 폭발설 등 침몰 원인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었는데요. 이 브룩스벨은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선내 조사 계획을 선조위에 제출하고 선체 내부를 조사할 전문가 4명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선내 조사에서는 과적과 조타기 고장 여부, 화물칸 벽 일부가 천막이었다는 의혹 등 침수 원인 등을 검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목포 신항에서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들은 직접 배를 마련해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 해역을 찾았습니다. 동거차도 산 정상, 유가족들의 박사에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남았습니다. 김야훈 기자입니다. 반잠수식 선박에 세월호 선체가 무사히 올라섰던 지난달 25일. 먹구름이 빗방울을 뿌리고 파도가 유난히 거셌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어김없이 진시로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난 벌써 3년 동안 운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초조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 여름 세월호 가족들은 인양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5톤짜리 선박을 마련하고 진시로로 이름 붙였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노란 깃발을 뱃머리에 고정시켰습니다. 가족들의 접근을 불편하게 여긴 인양업체의 위협은 상당 기간 지속됐고 해경과의 승강이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보고 싶다는 거, 그리고 그날이 아니었으면 제발 꿈이었으면 지금이라도 앞에서 나타났으면. 지금 상황이 미수습자도 아직. 선체 육상 거치가 끝나면서 진시로의 항해는 끝났지만 동거차도 산 정상에 꾸려진 막사는 여전히 가족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잠겨있던 그곳에서 여전히 유실물 수중 수색이 진행 중이고 가족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국가는 책임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만이 죄인의 마음으로 그 몫을 감당해야 한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미완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여운 기자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공우영 씨. 육지에 올라온 세월호의 모습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배가. 그냥 구멍을 안 뚫어도 될 구멍을 진짜 많이도 뚫고. 공 씨는 동료 민간 잠수사 사망 책임을 이유로 기소됐지만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년 7개월간의 긴 재판 기간도 힘들었지만 국가기관이 사고의 책임을 왜 선량한 국민에게 떠넘겨야 했는지의 답을 찾는 게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책임 안 지고 이제 민간인이라고 민간인을 나를 내세워서 책임을 지고 자기들은 다 빠져나가는, 그래 아주 진짜 기분 나쁘죠.
세월호 3년이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참사 당일 행적조차 불분명했던 당시의 대통령과 검찰의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지목된 민정수석,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했던 국가안보실장까지 온 국민이 국가의 시스템이 바뀌길 바랐지만 세월호 관련 쟁점과 의혹은 여전하고 참사를 딛고 앞으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인 책임자 처벌도 미완으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정책 실명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공개해서 세금 쓰는 일의 투명성을 강조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모습 투명했습니까? 양현승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 조직도입니다. 세월호 인양추진단 소속 공개된 공무원은 단 한 명, 부단장뿐입니다. 조직 구성과 담당 업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양 업체를 정하고 인양 공정을 결정하고 인양 방식을 바꾸고 인양 일정을 늦췄던 과정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만 있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외국 업체에게 모든 것을 다 넘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 경험이 전혀 남지 않는 이 컨소시엄 구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특히 세월호 가족들의 정보 공개 요구는 번번이 묵살됐습니다. 그나마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중단된 지난해 가을 이후에는 아무런 견제 장치조차 없었습니다. 인양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미수습자 수습 그리고 이제 진상규명 문제 그리고 사후 보전 문제 이런 것들을 전혀 이제 달성할 수 없는 상태로 인양을 계속 진행을 했단 말이죠. 인양부터 육상 거치에 이르기까지 제한적인 현장 공개, 미흡한 설명과 석연치 않은 해명, 일관된 고집이 의혹만 키웠습니다. 지금 어떤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면 딱 수습돼 버리고 뒤로 연기되고 뭐 이건 조금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체가 모습을 드러낸 뒤에도 작업이 지체되는 이유나 작업 현장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온 나라는 충격에 빠졌고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국민적 요구는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방해가 큰 이유였습니다. 선체가 올라오면서 활동에 들어간 선체조사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바통을 넘겨받는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특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세월호가 육상에 올려진 목포신항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이 브리핑실과 현장을 오가며 자료 조사에 한창입니다. 정부에 의해서 강제 종료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거기서 조사를 중단하면 저희가 요구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와 당시 여당은 350만 명의 국민 서명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을 무력화하고 지난해 6월 활동을 강제 종료할 때까지 특조위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이르면 오는 11월 바통을 넘겨받을 제2기 세월호 특조위의 출범 여부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기 특조위는 활동 기간이 최대 3년인데다 선체조사위가 선체 정밀 조사를 넘어 참사 발생 원인과 정부 대응 과정까지 폭넓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정부는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전폭적인 협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독립성이 강화돼 1기 특조위에서 사문화됐던 국회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도 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기 특조위 출범은 차기 정부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의지를 보여주는 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주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을 기원하는 추모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전남 지역에서는 목포 평화광장을 비롯해 강진, 나주, 여수, 광양 등에서 추모 문화제가 열렸으며 광주에서는 시국 촛불 대회가 마련됐습니다. 3주기인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진도 팽목항에서 추모 행사가 열리며 선체가 거치된 목포에서도 중고등학생 추모 행사, 천주교 미사, 기억 문화제, 진상규명 요구 결의 대회가 오전 10시부터 이어집니다. 한편 세월호 침몰 해역의 수중 수색에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부터 상하이 셀비지 잠수사 30여 명을 2인 1조로 투입해 하루 한두 차례씩 침몰 해역에서 수중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유류품 등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중 수색은 세월호가 있던 위치를 중심으로 설치된 가로 200m, 세로 160m의 사각 울타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데 40개로 나눈 구역 가운데 현재까지 3개 구역의 수색이 마무리됐습니다.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의 아들 션 헵번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추모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세월호 기억의 탑 제막식을 통해 션 헵번은 그 무엇도 상실을 채울 수 없지만 삶이 계속되리라는 의미로 기억의 숲에 나무를 심었다며 늦었지만 세월호가 인양됐고 이제 어둠은 없을 것이라고 뜻을 전했습니다. 304그루 은행나무가 심어진 진도 세월호 기억의 숲은 션 헵번의 제안으로 지난해 4월에 조성됐습니다. 수서발 고속열차 운영사인 SR은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목포 신항 방문객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부터 한 달 동안 목포 구간 운임을 10% 할인합니다. 목포역에서는 목포 신항을 오가는 임시버스가 하루 11차례 운행하고 있습니다. 미수습자도 아직 선체 육상 거치가 끝나면서 진시로의 항해는 끝났지만 동거차도 산 정상에 꾸려진 막사는 여전히 가족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잠겨있던 그곳에서 여전히 유실물 수중 수색이 진행 중이고 가족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국가는 책임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만이 죄인의 마음으로 그 몫을 감당해야 한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미완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공우영 씨. 육지에 올라온 세월호의 모습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이 붉은 녹이 보이지만 처음 육지에 올라왔던 모습보다는 훨씬 선명한 색을 되찾았습니다. 다음 주 본격적인 수색을 앞두고 창문 등 열려있는 부분을 통한 내부 방역도 실시됐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에는 작업자들이 내부를 탐색하는 도중 우현 선미 측 객실밖 통로에서 동물뼈로 추정되는 뼈조각 17점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색 방식은 내일 선체조사위원회와 해수부, 코리아셀비지와 희생자 가족들이 함께 결정하고 다음 주 초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참사의 진상을 밝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도 곧 선체 내부 조사를 벌인다고요? 네, 선체조사위원회가 감정을 의뢰한 영국 브룩스벨 측은 지난 7일부터 일주일 동안 선체 외관을 살폈습니다. 이 잠수함 충돌설이나 내부 폭발설 등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는 세월호 3주기 특집 뉴스데스크로 전해드립니다. 목포 신항푸도에 있는 세월호는 3년 묵은 때를 벗고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수습자 수색은 물론 선체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진선 기자 전해주시죠.
네, 목포 신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선체 세척 작업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이 작업자들에게 떨어질 수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선체를 덮고 있던 녹과 진흙 등도 씻어냈는데요. 워낙 부식이 심해서 여전히 물 원인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었는데요. 이 브룩스벨은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선내 조사 계획을 선조위에 제출하고 선체 내부를 조사할 전문가 4명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선내 조사에서는 과적과 조타기 고장 여부, 화물칸 벽 일부가 천막이었다는 의혹 등 침수 원인 등을 검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목포 신항에서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들은 직접 배를 마련해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 회역을 찾았습니다. 동거차도 산 정상, 유가족들의 박사에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남았습니다. 김야훈 기자입니다. 반잠수식 선박에 세월호 선체가 무사히 올라섰던 지난달 25일. 먹구름이 빗방울을 뿌리고 파도가 유난히 거셌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어김없이 진시로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난 벌써 3년 동안 운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야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초조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 여름 세월호 가족들은 인양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5톤짜리 선박을 마련하고 진시로로 이름 붙였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노란 깃발을 뱃머리에 고정시켰습니다. 가족들의 접근을 불편하게 여긴 인양업체의 위협은 상당 기간 지속됐고 해경과의 승강이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보고 싶다는 거, 그리고 그날이 아니었으면 제발 꿈이었으면 지금이라도 앞에서 나타났으면. 지금 뭐 상황이